미군 부대 식당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침 7시도 되기 전 김순옥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이른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말 빠르고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싹둑싹둑.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그 손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순옥 이모, 굿모닝. 젊은 미군 병사 마이클이 활기찬 목소리로 부엌을 빼꼼 들여다봤어요. 칼질을 잠시 멈춘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어이구 마이클,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 김치 있어요? 마이클이 수줍게 묻자 할머니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크크, 있지 그럼. 할머니는 냉장고로 총총 걸어가 작은 밀폐 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너만 주는 거야. 시크릿. 할머니는 영어 단어를 조심조심 또박또박 발음했죠. 마이클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곧 식당은 병사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화요일. 부대에서 제일 인기 많은 코리안 푸드 데이였거든요. 이날만큼은 미군 병사들도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냄새만으로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불고기와 김치찌개 향기가 식당 전체에 솔솔 퍼져나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20년 전 50대 중반의 나이로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을 일했죠. 정년 퇴직을 하고도 생계를 위해 새 일자리가 필요했고 병원에서 알게 된 미군의 소개로 운 좋게 이 식당 일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불고기 진짜 최고예요. 다른 병사 하나가 엄지를 척 세우며 외쳤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죠. 맛있게 먹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순옥 할머니가 유독 아끼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인 연락장교 김민수 중이었습니다. 민수 중이는 2년 전 이 부대에 온 후로 매일같이 할머니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끝내주네요. 순옥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구, 민수 중이, 어서 와. 오늘은 특별히 청양고추를 좀 더 팍팍 넣었어. 매운 거 괜찮지? 당연하죠. 할머니 김치찌개가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미군들도 엄청 잘 먹던데 진짜 신기해요. 처음엔 다들 맵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이젠 더 매운 걸 찾는다니까. 순옥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중이는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면 꼭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순옥 할머니를 찾았고 틈틈이 할머니의 일을 돕기도 했죠.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부대 군인들에게 그녀는 그냥 식당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순옥 이모였고 그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선 애정과 존경이 담긴 이름이었.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했으니까요. 손짓, 발짓,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로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 아닌 마음이 더 강력한 소통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테일러 대위가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식당 직원들은 갑자기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낯선 얼굴의 남자를 바라보았죠. 새로운 식당 관리자, 테일러 대위였습니다. 그는 34살로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부대 안에 파다 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단추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대 식당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의 빠른 영어를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인 동료가 나지막이 통역해 주었죠.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째, 메뉴 최적화. 둘째, 인력 구조 재편성. 셋째, 작업 프로세스 현대화.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 재편성이라는 말에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미군 부대지.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현재 주 2회인 코리안 푸드데이는 주 1회로 축소될 겁니다. 테일러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순옥 할머니는 용기를 내 테일러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꺼냈죠. 테일러 대위는 그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왠지 모를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매일 아침 식당을 순찰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그는 아주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특히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테일러 대위의 개혁은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정겨운 한국 풍경 사진들은 딱딱한 미군 관련 사진들로 교체되었습니다. 메뉴판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죠. 한식 메뉴는 맨 구석에 아주 작게 적혀 있었고 그나마도 불고기, 소고기 요리 같은 무미건조한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부임한 첫 주가 지날 무렵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푸드데이가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죠. 병사들의 불만은 곧 테일러 대위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자 테일러 대위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순옥 할머니를 향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죠. 그날 오후 순옥 할머니는 다음 주 코리안 푸드데이를 위해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메뉴가 줄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주방을 순찰하던 테일러 대위가 김치 냄새를 맡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그는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김치요. 발효된 배추. 순옥 할머니가 설명하려 했지만 테일러 대위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너무 냄새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는 다른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또 하루는 순옥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기가 있어 약간 미끄러웠고 그녀는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하고 깨져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테일러 대위가 쏜살같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뭡니까? 그는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대위는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을 고용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리고 실수가 잦아요. 인력 개편 시 이 문제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말없이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몇몇 미군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테일러 대위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수 중이었습니다. 민수 중이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깨진 그릇을 모두 치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자 테일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테일러 대위가 획 돌아서 주방을 나가자마자 민수 중이는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괜찮고 말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수 중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민수 중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로. 하지만 민수 중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테일러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셰프, 민수 중이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죠. 민수 중이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대위님, 순옥 여사님에 관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요? 김순옥 여사님 말입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여성분이요. 테일러 대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민수 중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부대 장병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방금 주방에서 테일러 대위는 손을 들어 민수 중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중이,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여긴 내 관할이고 난 내 방식대로 운영할 겁니다. 민수 중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이건 명령이야. 테일러 대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민수중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 대위는 민수중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민수중이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꾹 누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순옥 할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민수중이는 순옥 할머니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중이가 말을 꺼내려 하자 순옥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니까. 민수중이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대우를 받고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예비역 사성장군인 마이클 해리슨 장군이 부대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의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죠. 예비역 사성장군이자 국방부 고위 자문위원. 그의 방문은 부대 전체에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아침 일찍부터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한 긴장감이 역력했죠. 장군님과 수행원들은 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테일러 대위의 눈에는 그게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식당 전체를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배치부터 식기, 장식까지 전부 다 바꿀 겁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량이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각자의 업무가 배정되었죠. 마지막으로 순옥 할머니에게 종이를 건네며 테일러 대위는 유독 무거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자재 창고 전체 정리와 주방 대청소를 맡도록. 순옥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식자재 창고는 부대에서 가장 큰 창고 중 하나였고 무거운 식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정리하는 건 젊은 사람에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걸 저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차갑게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순옥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뜨려 할 때 테일러 대위는 순옥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코리안 푸드데이지만 한국 음식은 만들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메뉴는 서양식으로만 준비할 겁니다. 테일러 대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죠. 사실 테일러 대위가 순옥 할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순옥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해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순옥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선반들이 벽을 따라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온갖 식자재와 도구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휴.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온 그녀였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작업량은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고된 육체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할머니?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중이가 창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중이는 창고 안을 휙 둘러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다 할머니 혼자 하시라고요? 세상에. 순옥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뭐. 민수중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중이는 재킷을 벗어 걸고 소매를 척척 걷어붙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너도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저 체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민수 중이는 벌써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사실 민수 중이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중이가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면 순옥 할머니는 선반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착착 분류했습니다. 함께하니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창고는 꽤 많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은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얼굴은 피로로 하얗게 질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 중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내일 아침까지 다 하라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 이건 어차피 오늘 안에 다 못해요. 민수 중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리는 천근만근, 허리 통증은 정말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미안하다, 민수야. 나도 이제 힘이 딸리네. 민수 중이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순옥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 민수 중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순옥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민수 중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 테일러 대위가 완성되지 않은 창고를 보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 중이는 약속대로 조금 더 창고를 정리한 뒤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해놓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그는 내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와서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군 방문 당일 새벽 5시 순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피로로 퀭했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죠. 아이고, 민수가 많이도 해놨네.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 중이가 어젯밤 혼자 꽤 많은 일을 해놓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캔을 분류하고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땀이 비오듯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너무 컸고 물건은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그녀는 제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압니까?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였죠. 대위님, 일찍 와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창고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구역은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높은 선반의 물건들은 거의 그대로였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오늘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다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역시 안 되겠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시한 일을 이렇게 계속 못하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순식간에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병사들과 나눴던 웃음, 함께 즐겼던 식사, 시끌벅적했던 코리안 푸드데이의 특별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서
오늘 행사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는 주방 뒤에만 있으세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창고를 휙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옥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매일같이 걸었던 이 길을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걷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순옥 할머니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더 완벽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 민수 중이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장 순옥 할머니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죠. 창고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민수 중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 중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 민수 중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창고 상태를 보고 화를 냈고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 중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순옥 할머니는 그런 민수 중이가 오히려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오래 일했잖아. 나이도 많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이미 정년도 한참 지난 나이인데. 말도 안 돼요. 민수 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테일러 대위에게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공정해요. 순옥 할머니가 서둘러 그를 말렸지만 민수 중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민수 중이는 곧장 테일러 대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쾅쾅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테일러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중이는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민수 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위님, 김순옥 여사님의 해고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민수 중이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목소리에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펜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대위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민수 중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많은 일을 시간 안에 못했다고 해고라니요. 그건 젊은 사람도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든 곳입니다. 테일러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대 내 인사 문제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민수 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이 부대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해고하는 건 테일러 대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이, 당신의 계급이 뭔지 잊으신 모양이군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위님. 민수 중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일에 침묵하는 건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일러 대위는 민수 중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럼 당신도 전출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명심하세요. 여기서는 내가 결정합니다. 민수 중이는 그 위협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알겠으면 이제 가서 오늘 행사 준비나 마무리하세요. 중이, 테일러 대위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중이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민수 중이는 순옥 할머니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 중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순옥 할머니는 민수 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고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민수 중이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민수 중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인생에는 다 끝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지. 나는 내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 그걸로 충분해. 민수 중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장군님이 오셨을 때 멋진 식당을 보여드려야지. 안 그래? 순옥 할머니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중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테일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 서서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환영 인사와 함께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섰습니다.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이는 가운데 해리슨 장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해리슨 장군 뒤로는 스콧 준장과 여러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따랐습니다. 모두가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번쩍이는 훈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재빨리 해리슨 장군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장군의 곁에 바짝붙어 섰죠. 부대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테일러 대위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듯 쉴 새 없이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스콧 준장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의견을 나누었지만 그 내용은 테일러 대위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대 투어가 끝나고 테일러 대위는 장군과 수행원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서양식 요리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죠. 스테이크, 구운 감자, 신선한 샐러드, 각종 빵들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한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늘은 한식 나오는 날이 아니었나? 테일러 대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서양식만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나는 한국 음식을 기대했네만. 테일러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죠. 아, 한식은 냄새도 좀 강하고 혹시라도 드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해리슨 장군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테일러 대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한국 음식은 아주 훌륭한 음식이야. 테일러 대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지금 당장 원래대로 한식을 준비해주게. 테일러 대위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문을 벌컥 밀고 들어가자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옥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 한식 만들어요.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테일러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 만들라고요.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중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만 주세요. 테일러 대위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방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서두르자고 순옥 할머니가 외치자 주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쇠고기를 꺼내고 척척 양념장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대파, 마늘을 능숙하게 썰어내는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집중력이 깃들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볶을게요. 다른 한국인 주방 보조가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곧이어 여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주방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찼죠.
지글지글 불고기 양념이 쇠고기에 골고루 배고 보글보글 김치찌개의 얼큰한 국물이 맛있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파전을 위한 반죽도 뚝딱 준비되었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도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한식 상차림이 준비되었죠. 자, 이제 음식을 나르자.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주방문을 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소매가 거쳐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해리슨 장군과 방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그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죠. 순옥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해리슨 장군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할머니의 손에 새겨진 화상 자국에 머물렀고 이내 그녀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느라 장군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순옥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장군이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장군은 할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베트남 퀴논 야전병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순옥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였습니다. 장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71년 폭격 기억나십니까? 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민수 중위와 다른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잊고 있던 기억의 파도가 거세게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장군의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그 순간 해리슨 장군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순옥 할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부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입을 떡 벌린 채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민수 중위와 다른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예비역 사성 장군이 식당의 평범한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는 광경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아픔, 그리고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는 1971년 베트남 퀴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무더운 공기는 땀과 피,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퀴논 야전병원은 울창한 정글 속에 자리한 임시 천막병원이었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들이 천막을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은 진흙이 굳어 울퉁불퉁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윙윙거리며 내뿜는 소음이 끊임없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21살의 김순옥 간호장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이미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녀는 막 도착한 부상병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였습니다.
다리에는 깊은 관통상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순옥은 재빨리 지혈대를 묶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야전병원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부상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헬리콥터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외침. 하지만 순옥은 그 혼돈 속에서도 항상 놀라울 만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었죠. 야전병원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있었지만 순옥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순옥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48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죠. 바로 그때 급박한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병과 한 명의 젊은 미군 장교가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장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옥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상태가 위중해 보이는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출혈이 심했죠. 압박대주세요. 그리고 링거, 항생제도 준비해요. 그녀는 재빨리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하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세해 보이는 손에 놀라운 힘과 기술이 담겨 있었죠. 미군 장교는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동양인 간호장교가 이토록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옥입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 중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 중위가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동시에 그 용감한 한국인 간호장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중위님, 순옥이 그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을 보러 오셨군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이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하들이 살았습니다. 순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결국 초콜릿을 받아들었죠. 고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교류였습니다. 그 후로 마이클 중위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을 보러 왔지만 점차 그는 순옥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옥을 전쟁터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본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고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운명의 그날, 1971년 5월 12일,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폭발음만이 이곳이 전쟁터임을 일깨워줄 뿐이었죠. 순옥도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큰 폭발이었습니다. 야전병원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간 병원은 아비규환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을 중앙 천막으로 옮겨 빨리! 군의관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환자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폭발음과 함께 병원 천막 한쪽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천막 안을 가득 채웠죠. 불이야. 의료진들은 서둘러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2명의 부상병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다시 연기가 자욱한 천막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직 안에 누구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녀가 연기 속을 향해 외치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끙끙대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천막을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마이클 중위 부대가 전투 중이다. 중위는 실종됐다? 한 병사의 외침에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급 장교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철수. 헬기가 대기 중이다. 서둘러. 의료진들이 급히 장비와 의약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가야 해. 시간 없어. 다른 간호장교가 순옥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마이클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가.
난 곧 따라갈게. 그녀는 재빨리 마이클의 부대가 공격받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중이 순옥은 불타는 천막 사이를 헤매며 그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때 반쯤 무너진 천막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천막 잔해 아래 마이클 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어 보였죠. 순옥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희미했고 호흡은 불안정했습니다. 다리는 무거운 기둥에 깔려 있었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습니다. 기둥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마이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이클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정지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미친 듯이 반복하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총성과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순옥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마이클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순옥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나가요. 순옥은 그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꿋꿋하게 불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때때로 총알이 그들 곁을 휙휙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 몇몇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마이클을 순옥의 등에서 내려들 것에 눕혔습니다. 마지막 헬기가 1분 뒤에 이륙합니다. 그 순간 순옥은 자신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파편에 맞았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마이클은 의식을 되찾고 순옥의 부상을 발견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 간호장교도 데려가야 해. 당장. 하지만 지휘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위님이 먼저입니다. 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다른 헬기가 곧 올 겁니다. 안 돼, 안 돼. 마이클은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병사들은 그를 강제로 들것에 눕혀 헬기로 옮겼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도 데려가야 한다고. 순옥은 멀어지는 그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멀리서 날아온 박격포탄이 바로 순옥의 뒤편에서 터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강렬한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순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이클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헬기 창문에 달라붙어 절규했습니다. 안 돼? 헬기 문이 닫히고 그의 눈에 보인 마지막 광경은 검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헬기는 불타는 퀸온 야전병원을 뒤로하고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래에는 불과 연기, 그리고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용감한 한국인 간호장교의 희생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과 감동에 휩싸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깊은 경례를 마치고 천천히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50년간. 저는 당신이 그 폭발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죠. 다른 한국 의료진이 저를 발견했어요. 화상은 심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죠. 장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진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간호장교로 복무하셨습니다. 이분은 전쟁 중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 부상병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장군은 옆에 있던 스콧 준장과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스콧 준장은 즉시 앞으로 나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모든 미군 장병들은 일어서. 식당에 있던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죠. 이분은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닙니다. 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이십니다. 이분과 같은 한국 의료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수많은 미군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모두 경례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시오. 해리슨 장군이 먼저 깊이 경례했고 이어서 스콧 준장과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초라한 노인에게 보내는 군인들의 가장 뜨겁고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식당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중이도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경례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도 문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들에게 할머니는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순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잊혀졌던 영웅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을 말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식당에는 아직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수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장군님,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순옥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수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중이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김순옥 할머니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장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라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가?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한 순간에 테일러 대위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테일러 대위가 할머니를 해고했습니다. 뭐라고? 주변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일러 대위를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대위, 이게 사실인가? 테일러 대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죠. 장군님, 그건 오해. 제가 할머니의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미군은 장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네. 그것이 미군의 역할이자 명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테일러 대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스콧 준장과 짧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스콧 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일러 대위, 김순옥 여사님에 대한 해고 결정은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준장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지자 해리슨 장군은 다시 순옥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부디 계속 이 부대에서 저희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았죠. 그녀는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영광은 바로 우리 쪽입니다. 할머니와 장군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50년의 세월과 희생,
그리고 공유된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함께 박수를 쳤고 곧 식당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특히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제 존경받는 영웅으로 모두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테일러 대위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효율성만을 따지지 않았고 부대원들의 복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테일러 대위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테일러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네, 대위님. 테일러 대위는 한국 전통 다과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지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테일러 대위는 그녀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막 담근 거예요. 테일러 대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화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코리안 푸드데이가 다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식당은 아침부터 미군 병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순옥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 사랑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